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퀸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까 합니다. 퀸, 특히 이제 몇 년 전에 나왔던 그 영화 때문에 더욱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게 되었고, 사실 퀸은 이제 국제적으로도 워낙 유명한 그런 락밴드지만 한국에서도 각별한 사랑을 받았던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던 그런 밴드죠. 저 역시도 이제 퀸을 너무나 좋아하는 그런 어린 시절들을 보냈는데요. 새삼스럽게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퀸의 음악을 듣고 있는 것이 굉장히 묘하기도 하고 퀸의 팬으로서 기분이 좋기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수많은 락밴드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 먼저 퀸에 관한 수집품들 또 이런 퀸에 관한 이야기들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네, 바로 그렇게 구도를 한번 잡아봤고요. 반대로 돌렸습니다. 지난번처럼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보이시나요? 미리 문을 따놨고요.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불을 안 켜는 게 더 잘 보이는 것 같은데. 네, 가운데 보이는 이 두 칸이 퀸에 관한 전시품들, 사인 앨범들을 모아놓은 곳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이 수집품이겠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 제플린 옆에 있는 네, 바로 퀸의 앨범입니다. 퀸의 앨범 중에서도 보통 최고의 명반으로 뽑는 게 바로 이 보헤미안 랩소디가 담겨 있는 이 A Night at the Opera 앨범이지 않습니까? 이 앨범 가장 좋아하는 앨범이고요. 퀸 앨범 중에서 그 중에서 이 멤버가 모두 4명인데 4명 모두의 사인이 담겨 있는 진짜 귀한 음반이죠. 네, 약간 음반이 오래돼서 그 자체로는 약간 얼룩 같은 게 있는데요. 보면 로저 테일러 기타 드러머죠. 프레디 머큐리, 브라이언 메이의 사인이죠. 기타리스트. 그리고 보통은 수줍어서 잘 안 나서는 베이시스트 존 디콘까지 4명이 모두 사인을 한 네, 귀한 수집품입니다. 맨날 귀하대, 그쵸? 자, 이 음반 외에도 이제 퀸에 관해서 퀸을 워낙 좋아하니까 이 퀸의 편성을 미니어처를 사고 또 이렇게 락밴드의 어떤 형태로 악기들 미니어처를 만들어 놓은 거를 세팅을 해놨죠. 보시게 되면 네, 워낙 유명하잖아요. 이 포즈 마이크 윗부분이 여기 살짝 지금 깨져가지고 너무 안타깝긴 하나 프레디 머큐리고요. 나머지 기타를 포함한 드럼 등등 또 퀸 고유의 어떤 문장이 새겨져 있는 이 드럼 세트까지 이렇게 구성을 갖추어 놓았습니다. 보시면 퀸 왔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때 저도 공연을 봤고 제 블로그에도 그때 후기를 남긴 적이 있는데 네, 지금 여기 살짝 제 전화번호가 나와 있더라고요, 세상에. 그래서 전화번호를 살짝 작은 바둑알로 지금 가렸고요. 제가 알석에서 봤군요. 14만 800원. 네, 현대카드로 할인을 해서 할인이 된 금액이었던 것 같고 20% 어쨌건 잊지 못할 그런 퀸의 공연이었습니다. 물론 프레디 머큐리는 없었지만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재밌어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거 어떻게 꺼내나? 네, 이거는 귀하다기보다는 재밌어서 제가 네, 이게 뭔가 하면은요,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를 음파를 나무에다 깎은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다는 생각이 들죠. 이거 보시면 보헤미안 랩소디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노래가 떠오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Is this the real life 하면서 여기 굉장히 조용히 이렇게 하모니로 시작하나요? 네. 그러다가 여기서부터 아마 피아노겠죠. I killed a man, put a gun against his head 이러면서 쭉 나오는 그 부분이 아닐까 싶고 이러다가 중간에 있다가 본격적으로 코러스 들어가면서 어마어마하죠. 그 부분들을 새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겁없던 시절에 제 기억으로는 재수했을 때 같은데요. 팝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 재수할 때 또 다른 친구가 있어서 점심시간 같은데 밥 먹고 나서 이 보헤미안 랩소디를 만용에 가깝게 둘이서 같이 코러스 넣어가면서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네. 밥 먹고 나서 그게 무슨 짓인지. 자, 어쨌건 보헤미안 랩소디에 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나중에 제가 제대로 올려놓겠습니다.
그때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퀸 하면 네, 퀸 음반들이 책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도 보시게 되면 보헤미안 랩소디, The Official Book of the Film 해가지고 이 영화에 관한 네,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그 영화에 관한 책이었었죠. 음반을 사인한 것은 물론 이 음반이지만 예전에는 당연히 다 레코드로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LP판으로 들었는데요. 그것을 이제 CD로 다시 다 사는 과정에서 너무 부담이 되기도 하고 무게도 있으니까 버렸어요. 많이. 그래서 지금은 LP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게 이 정도가 전부인데요. 그 중에도 아마 겹치지 않는 선에서 퀸 앨범을 제가 한두 장 남겨둔 것 같아요. 여기 어디 있었는데? 여기 있네요. 네. 이거는 오래전에 들었던 LP판 퀸입니다. 후기 앨범이죠. 더 미러클 앨범인데 이 앨범 자체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어쨌건 퀸의 LP를 하나 남겨두는 의미에서 당시 라이센스로 들었던 거를 언제 나왔나 볼까요? 1989년도 앨범이네요. 네. 상태 굉장히 깨끗하네. 이 앨범을 한 장을 남겨놨고요. 나머지는 다 CD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레너드 코엔 때도 제가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네,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그때 월 오브 페임이라고 말씀드렸죠. 가장 좋아하는 뮤지션들을 모아놓았던 이 중에 퀸 앨범들이 꽂혀 있죠. 여기네요. 쭉 있습니다. 네. 많죠. 프레디 머큐리의 단독 앨범까지. 이 중에서 음악 얘기를 살짝만 좀 해보면 되는 대로 퀸의 음반 중에서 가장 이제 초기 음반들이죠. 지금 순서대로 꽂아 나온 것 같네요. 이게 첫 번째 앨범이죠. 네. 첫 번째 앨범의 베스트 트랙은 뭐 히트곡이기도 하고 Keep Yourself Alive 첫 번째 이 곡이죠. 이 노래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로저 테일러 드러밍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 노래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지금 이제 음악까지 들려드릴 수는 없잖아요. 저작권 문제로. 그러니까 아마 유튜브에서 검색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궁금한 거 한번 들어보세요. Keep Yourself Alive 들어보시면 중간에 프레디 머큐리의 노래도 좋지만 로저 테일러의 굉장히 시원시원한 그런 드러밍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 곡 Seven Seas of Rhye라는 노래도 많은 분들도 좋아하시죠. 버전이 여러 가지인데 여기는 굉장히 짧은 거네요. 뒤에 가면 이제 나중에 더 긴 버전으로 노래를 발표하기도 하죠. 퀸의 두 번째 앨범, 네, 퀸의 음반 중에 뭐 이 이미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 네 명이 저렇게 되어 있는 퀸2라는 이 음반이고요. 이 초기 음반은 사실은 퀸이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지만 저 세 번째 트랙 보이시죠? 화이트 퀸이라고. 이 화이트 퀸 노래 너무 서정적이고 아름답습니다. 유명하지는 않은데 굉장히 멋진 곡이니까 한번 프레디 머큐리가 초기부터 노래를 저렇게 불렀구나 싶을 거고요. 이 8번 트랙에 Nevermore라는 노래 짧지만 굉장히 인상적인 프레디 머큐리 목소리가 담겨 있고 9번 트랙인 The March of the Black Queen은 숨은 명곡입니다. 여기 보시면 6분 3초잖아요. 꽤 긴 곡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보헤미안 랩소디가 나오기 이전에 이미 The March of the Black Queen 같은 노래를 통해서 그런 방식의 대곡을 실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거고요. 듣다 보면 보헤미안 랩소디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전조 같은 것이 이 곡에 드리워져 있는 거를 여러분이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냥 지금 되도 않게 막 얘기를 하기 때문에 주술 관계가 호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제 마음만 좀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10번 곡은 Funny How Love Is. 이 노래는 진짜 사랑스러운 귀여운 노래. 여기 있네요. Seven Seas of Live가 첫 번째 앨범에 있었던 걸 두 번째 앨범에서도 보다 더 완결된 형태로 노래를 만들었죠. 14번에도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버전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앨범부터 이제 퀸이 제가 알기로는 성공하기 시작합니다. Sheer Heart Attack 이 앨범인데 이 앨범을 보시게 되면 이걸 내가 이렇게 어렵게 앉아서 지금 이 무릎을 꿇고 지금 이런 자세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들고 가서 얘기해야지. 소파를 뒀다 뭐 하나 싶어서. 역시 핸드헬드가 제일 편해. 네, 독립영화 많은 분들 찍으실 때 이제 핸드헬드로 찍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게 편하다는 측면도 있을 거예요. 자, 아까 세 번째 쉬어 너텍 보셨죠? 안 들고 왔네요. 잠깐만요. 놀고 계세요.
네, 어디 안 가셨죠? 자, 세 번째 앨범입니다. 네, Sheer Attack 앨범인데요. 이 앨범을 보시면 네, 보이시겠죠? 이 브라이튼 락부터 시작해서 그 유명한 이들의 어떤 이게 아마 거의 최초의 탑 10 히트곡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영국에서요. 두 번째 트랙인 킬러 퀸이 나오게 됩니다. 킬러 퀸이 제가 어렸을 때는 금지곡이었어요. 그래서 네, 근데 뭐 너무너무 좋아하는 노래는 아니지만 이 초기에 킬러 퀸 듣다 보면 한참 파릇파릇한 시절의 어떤 퀸의 목소리를 제대로 된 어떤 히트곡으로 들으실 수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오는 게 바로 네 번째 앨범, 바로 네, 아까 그 사인본으로 보셨죠? A Night at the Opera 앨범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의외로 잘 모르시는 게 이 다음 앨범, 그러니까 5집 앨범이죠. 5집 앨범이 A Day at the Races예요. 보시면 딱 아시겠습니다만 이 두 앨범이 앨범 재킷 디자인이 굉장히 유사하죠. 일종의 2부작처럼 그려져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근데 실제로 A Night at the Opera 그러니까 오페라의 밤, 그 다음에 A Day at the Races 그러니까 레이스의 낮, 이게 굉장히 유명한 영화 제목입니다. 막스 브라더스 영화거든요. 찾아볼까요? 네, 어차피 뭐 다 이 안에 있는 거니까.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독의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30년대에 굉장히 유명한 코미디 하는 형제들이죠. 막스 브라더스입니다. 이게 이야기가 지금 이렇게 흘러도 되나 싶은데 막스 브라더스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사람들이 막스 브라더스입니다. 막스 브라더스의 영화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요. 모두 4명인데 이 중에는 그 중에 이제 3명이 있죠.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은 이제 가운데 있는 그루초 막스이기도 하고 이러면서 세 사람의 친필 사인이 담겨 있는 사진이라서 막스 브라더스를 좋아해서 이렇게 올려놨는데 막스 브라더스가 사인이 다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 파이아케가 생긴 2년 반 동안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어쨌건 저 막스 브라더스의 팬이었던 거예요, 프레디 머큐리가. 그래서 이 막스 브라더스의 유명한 그 영화들이 있는데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 로맨틱 홀리데이 옆에 있는 룸 서비스, 빅스토어, 서커스에서 여기 바로 A Day at the Races 보이시죠? 바로 이 음반, 이 영화입니다. 이 A Day at the Races에서 제목을 따와서 아까 그 5집 앨범을 냈고요. 여기 보시면 밑에 더 있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재밌네. 네, 보이시죠? A Night at the Opera 앨범입니다. 한밤의 오페라. 그러니까 이 두 편의 영화 제목을 앨범으로 따와서 나온 거죠. 이것은 이제 40년대 코미디 영화이고요. 그로부터 수십 년 뒤에, 저것도 뭐 70년대니까 40년 뒤겠네요. 저 앨범들을 낸 거고요. 또 갑자기 막스 브라더스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홀스 페더스도 굉장히 좋아하고, 이 덕수분 진짜 좋아하는 엄청나게 재밌는 코미디 영화입니다. 요즘하고 약간 좀 감각은 다르겠지만 어쨌건 이 막스 브라더스 영화들도 네, 모두 제가 11편을 갖고 있네요. 위에 하나 있었구나. 왜 안 꽂히나 했어요. 자, 네, 드라이시스 그렇지. 갑자기 또 근본 없이, 워낙 근본 없는 채널이니까 DVD까지 갔습니다. 자, 다시 퀸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퀸 최고의 두 장의 명반인데 보통 A Day at the Races는 그렇게까지 안 치는데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앨범이고요. 물론 베스트는 저도 A Night at the Opera 이 앨범입니다. 보시면 뭐 데선 투렉스 같은 노래는 굉장히 하드한 그런 락 음반이고 락 명곡이고요. 레이징 on a Sunday Afternoon 같은 노래는 짧지만 굉장히 사랑스러운 또 그런 소품이잖아요. I'm in love with my car 같은 경우에는 드물게, 뭐 드물지는 않지만 프레디 머큐리도 아니고 브라이언 메이도 아닌 바로 드러머인 로저 테일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파워풀하게 노래해요. 우리나라 내한 공연에서도 굉장히 멋지게 노래했었죠. You're My Best Friend 같은 노래는 한국에서 굉장히 인기 있었던 노래고, 잘 모르시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퀸의 숨어있는 명곡이 바로 5번 트랙인 39입니다. 인터스텔라의 내용을 마치 예견한 것도 같은, 브라이언 메이가 이제 물리학 박사잖아요. 가방끈이 워낙 긴 사람이다 보니까 그 시간 여행의 어떤 패러독스를 가사에 집어넣은 굉장히
뛰어난 그런 가사도 가사지만 노래가 너무 멋진 그런 39이라는 노래예요. 한번 기회 되시면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찾아보시면 아마 반할 겁니다. 제가 옛날에 푸른밤 이동진입니다 방송할 때도 이 39 몇 번 선곡해서 들려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8번 곡이 이제 8분 20초짜리 대곡인데 아마 퀸 음반의 모든 노래를 통틀어서 가장 긴 대곡이 아닌가 싶은데, 예언자의 노래라는 그 비장한 제목이 보여주는 것처럼 The Prophet Song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The March of the Black Queen이라는 음악이 있었잖아요, 노래. 그리고 또 보헤미안 랩소디, 또 이 Prophet Song 같은 건 세 곡 다 굉장히 웅장한 그런 오페라를 듣는 것 같은, 아마 그래서 이런 곡을 만들기도 하고 이런 제목을 선곡했었겠죠, 이 앨범에 대해서. 그런 또 명곡입니다. 이 프라피치 송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너무나 사랑스럽고 퀸의 노래를 생각하면 많은 분들이 보헤미안 랩소디만큼이나 첫 손가락에 꼽았던 Love of My Life도 이 앨범에 있습니다. 곧 컴퍼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21번 트랙으로 보헤미안 랩소디, 마지막으로 영국 밴드가 아니랄까봐 God Save the Queen까지 들어있습니다. 이 12곡이 지금 다 멜로디나 이런 가사들 같은 것이 생각나는 거 보니까 진짜 제가 이 음반 많이 들었구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1975년도에 나온 음반이네요. 우와, 엄청납니다. 이렇게 하면 뭐 1시간 나오겠죠? 빨리빨리 해야지. 그 다음 원래 이렇게 얘기 없었거든요. 그냥 퀸 얘기 잠깐 떠오르는 어렸을 때 얘기하고 이러려고 그랬는데 음반 해설을 내가 왜 하고 있나요? 영화평론가가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 이 5집 앨범인 A Day at the Races 앨범인데요. 앨범을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노래들 재밌는 노래 많습니다. Tie Your Mother Down부터 시작해서 이 앨범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퀸의 모든 노래를 통틀어서 제가 보헤미안 랩소디만큼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2번 곡입니다. You Take My Breath Away라는 노래인데, 퀸의 모든 발라드를 통틀어서 가장 아름다운 곡, 가장 슬픈 곡이 아닌가 싶고요. 이렇게 보헤미안 랩소디처럼 화려한 그런 코러스는 아닌데 이 곡도 코러스가 진짜 아름답습니다. 또 프레디 머큐리가 진짜 세기의 싱어잖아요. 한번 You Take My Breath Away 한번 들어보시라. 유튜브에 어디 있겠죠. 6번 곡 Somebody to Love 많은 분들 좋아하시고 또 신나서 많이 들으실 거고요. 8번 곡도 굉장히 귀엽습니다. Good Old Fashioned Lover Boy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는 들으면 저절로 따라하게 되고 중간에 막 시계 흉내내고 이런 사운드도 나오고 1, 2, 3, 4, 5, 6 뭐 이런 식으로요. 굉장히 재밌는 코러스 같은 것들도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집까지 이거 언제 다 하겠어요. 어차피 다 못하고요. 저도 이제 제일 좋아하는 것은 바로 이 4집, 그 다음 5집, 바로 6집. 이 음반도 참 좋아했죠. News of the World, 그 유명한 We Are the Champions하고 We Will Rock You가 있는 앨범입니다. 바로 1번 곡이 We Will Rock You, 2번 곡이 We Are the Champions. 보이시죠?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아마 싱글 음반으로 앞뒤로 나왔을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싱글을 앞에 한 곡, 뒤에 한 곡 이런 식의 도넛 음반이라고 그래서 싱글 음반들이 나오는 시절이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집계해서 판매량을 집계한 게 바로 빌보드 싱글 차트였었죠. 지금하고 조금 다르죠. 어쨌건 이 두 곡의 명곡이 담겨 있는 또 그런 음반이죠. 재즈 음반은 너무너무 좋아하진 않았지만 이 음반도 꽤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이 아마 쭉 보여드리는 이 한 너댓 장의 음반들까지 바로 다음 음반인 더 게임, 그 다음에 이제 더 웍스 앨범까지가 아마 퀸의 전성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무스타파는 이제 프레디 머큐리가 원래 이 파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란 사람인데 인도로 피해서 종교적인 박해를 피해서 갔던 이란 사람들의 후손이죠. 그래서 인도에서 살다가 그 사람들이 이제 잔지바르라는 아프리카에 있는 곳으로 옮기게 되는데, 프레디 머큐리는 거기서 태어났죠. 그리고 나서 약간 성장한 다음에 영국으로 간 그런 케이스입니다. 어쨌건 그래서 그런지 이제 무스타파 같은 노래도 위에 있게 되고, 여기에 이제 큰 히트곡이 두 곡이 있습니다. Fat Bottomed Girls라는 2번 트랙과 Bicycle Race라는 4번 트랙인데, 둘 다 예전에 금지곡이었어요. Bicycle Race는 아마 성적인 어떤 부분하고 관련돼서 금지인 걸로 알고 있고, Fat Bottomed Girls라는 이 음반도 아마 유사한 어떤 그런 이유로 금지가 아니었나 싶은데, 둘 다 굉장히 귀여운, 재밌는, 그 다음에 다양한 어떤 사운드 효과를 곁들인 그런 히트할 만한 곡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많은 분들이 퀸하면 떠올리시는 신나는 노래 중에 하나 Don't Stop Me Now도 이 재즈 앨범에 있습니다. Don't Stop Me Now를 노래가 너무 좋아서 막 따라하다가 가사를 제대로 구해서 한번 제가 읽어봤던 그 중학교 때 시절이 있는데 진짜 놀랐어요. 가사 중에 무슨 I'm a sex machine 이런 가사도 있고 Ready to reload 뭐 그 뒤에 이런 식으로 가사가 붙게 되는데 와 이게 이런 난한 가사였단 말이야 이 신나는 노래가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 다음 앨범이 사실은 국제적으로는 그 당시는 지금은 다들 보헤미안 랩소디가 퀸의 최고 히트곡이라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미국이나 당대에는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영국에서는 물론 보헤미안 랩소디가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렸는데요. 바로 이 앨범 The Game이라는 음반이 아마 1980년쯤 나왔을 거예요. 이 음반에서 빌보드 역사상 그러니까 퀸의 역사상 처음으로 빌보드에서 1위 하는 곡이 두 곡이 나오게 됩니다. 보헤미안 랩소디도 1위 못했거든요. 그 이전에는 70년대에는 보시게 되면 플레이 더 게임도 히트했었고요. 무엇보다도 두 편의 거대한 히트곡 Another One Bites the Dust라는 3번 트랙, 그 다음에 Crazy Little Thing Called Love이라는 5번 트랙, 두 개가 둘 다 각각 빌보드 1위를 했어요. 어마어마한 인기가 있었죠. Crazy Little Thing Called Love라는 노래는 이게 아마 욕조에서 프레디 머큐리가 흥얼거리면서 몇 분 만에 작곡했다는가 뭐 이런 어떤 뒷얘기를 갖고 있는데 굉장히 귀엽고 사랑스러운 그런 노래죠. 이번에 Another One Bites the Dust는 비트가 굉장히 강한 아주 매력적인 곡인데 이것도 역시 80년대까지 한국에서는 금지곡이었습니다. 폭력적인 묘사가 있다고 해서 Another One Bites the Dust라는 표현이 또 다른 한 놈이 먼지를 물었다. 직역을 하면 그런 뜻인데 원래 무슨 뜻인가 하면 총에 맞아서 또 다른 한 사람이 쓰러졌다. 쓰러지면 이제 풀썩하고 먼지가 나니까요. 그런 관련된 어떤 무슨 총기살인 이런 아마 내용들이 들어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그래서 국내에서는 한동안 금지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음반을 라이선스 음반으로 샀다가 Another One Bites the Dust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어떤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어둠의 경로 뭐 이런 거겠죠. 이게 들어있는 그런 원래 음반들로 한참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Save Me라는 노래도 기억이 나고요. 자,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제가 좋아하지 않는 퀸입니다. 그래서 음반들이 다 있지도 않은데요. 핫스페이스라는 음반인데 핫스페이스에서는 언더 프레셔라는 그러니까 데이빗 보이죠? 데이빗 둥둥둥두둥둥 둥둥둥두둥둥 빰빰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게 이제 언더 프레셔의 그 유명한 베이스 리프인데요. 어쨌건 그 언더 프레셔의 그 데이빗 보이랑 같이 프레디 머큐리가 부른 이 버전이 이 음반에서 아마 제일 유명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아까 보셨죠? LP로 보셨던 미러클이라는 음반인데 이런 음반들은 사실은 퀸이니까 사긴 샀지만 별로 I Want It All 같은 4번 곡 같은 노래 좋아했던 기억이 나네요. 우리나라에 왔던 그 재작년 퀸의 공연에서도 이 I Want It All을 굉장히 멋지게 불렀던 기억은 나네요. 근데 이 음반 자체는 별로 그렇게 많이 듣지 않았습니다. 사실 퀸 음반 중에 제일 유명한 건 이거죠. 퀸 Greatest Hits 1 and 2 이 음반이 어마어마하게 팔렸습니다. 국제적으로도. 그리고 실제로 퀸은 컨셉 앨범들을 내기도 했었지만 이 싱글 히트 곡들 좋은 곡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곡의 상당수가 이 음반 2장짜리에 담겨 있고 이게 워낙 인기가 있으니까 말년에 퀸의 곡들을 모아서 Greatest Hits 3까지 나오게 되죠. 어떻게 보면 트릴로지가 된 셈인데 후기의 퀸의 노래들이 대표곡들이 담겨 있습니다. The Show Must Go On 같은 노래가 있네요. 상대적으로 이 Greatest Hits 세 번째 음반에 해당하는 그런 노래들은 제가 좀 덜 좋아했던 기억이 있고요. 프레디 머큐리가 2장의 솔로 앨범을 냈죠. 그걸 모아놓은 건데요. 그 중에서 Mr. Bad Guy하고 그 다음에 바르셀로나 앨범인데 2장 다 뭐 들을만한 좋은 앨범이긴 했는데 그렇게까지 제가 사랑하다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이 듣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프레디 머큐리는 퀸에서나 노래하지라는 생각을 과거에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2장의 앨범을 내고 나서 또 좀 시간이 지나고 퀸의 프레디 머큐리가 세상을 떠나게 됐죠. 다 얘기했네요. 벌써 한 20분 넘게 얘기했네요. 마지막으로 퀸의 책들 좀 보여드리면 어떨까? 자, 이 터널 익숙하시죠?
오즈 야스지로와 미조구치 겐지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게 오즈 야스지로와 미조구치 겐지의 참여한 그 영화 속 스틸에다가 당시 그 배우들이 사인한 거예요. 오즈나 미조구치 겐지는 아니고요. 배우들이 사인한 건데요. 지난번에 레너드 코엔 할 때 잠깐 보셨을 텐데 여기도 보시게 되면 프레디 머큐리 책이 있잖아요. 밑에도 있죠 아마.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여기는 이제 제가 지난번 보여드렸던 이쪽은 그러니까 전기 책들만 쭉 모아놓은 거거든요. 제가 전기 읽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 중에서 가수 부분들만 보여드렸는데 전기가 아닌 그런 팝이나 락에 대한 뭐 혹은 음악에 대한 책들이 있잖아요. 불이 꺼져 있네요. 살짝 불을 켰습니다. 이런 통로로 또 와서 보여드린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쪽이 음악입니다. 위에는 이제 한국 가요에 관한 책들이 쭉 있고요. 가운데는 팝에 관한 책들이 있고 또 여기도 클래식에 관한 책들이 있죠. 밑에는 이제 재즈에 관한 책들까지 이렇게 있는 그런 섹션인데 그 중에서 이 책 열심히 봤던 기억이 나네요. 보헤미안에서 천국으로라는 책까지 있네요. 이걸 그냥 필모그래피를 따라서 한국의 퀸을 굉장히 좋아하고 이해도가 높으신 그런 저자가 쓴 건데 봐요. 여기 보면 뭐 공연 때 있었던 일들이라든지 팬의 입장에서 이런 거 읽는 거 좋잖아요. 그러면서 이 곡의 해석에 관한 어떤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탐독해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재밌게 봤었어요. 자, 어쨌건 뭐 퀸에 관한 그런 그 사생활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 디스코그래피에 관한 그 음반들에 관한 평들이 많은 책이어서 봤었던 기억이 있고요. 이런 방식으로 팝에 관한 책들도 꽤 많이 봤었죠. 언젠가 시간이 되면 제가 보았던 팝에 관한 재밌는 책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또 소개해드리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또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오늘은 그럼 여기서 끝낼까요? 여기서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그래도 하얀 바탕에서 해야 조금 잘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해서 오늘은 뭐 프레디 머큐리를 포함한 퀸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드렸습니다. 사실은 처음엔 그냥 자랑만 하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각 음반들에 대한 또 제 퀸의 노래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들 제가 쭉 하게 됐는데 괜찮은 시간 같은 느낌이 드네요. 제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DJ로서 음악들을 선곡해드려서 여러분께 들려드렸던 그 시간을 굉장히 행복한 기간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라도 음악 얘기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뮤지션도 또 이런 방식으로 한번 얘기해보면 어떨까? 혹시 궁금한 뮤지션이 있다면 특히 팝 쪽에 그렇다면 뭐 가요도 괜찮고요. 누구 한번 해주세요 라고 만약에 진짜로 원하신다면 적어주시면 제가 잘 보시고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한번 또 생각나는 대로 주워 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뵐게요.